매도자들이 얼마나 급해져 가고 있는지 먼저 한번 봐야 되겠죠. 카페 같은데 돌아다니다 보면 집 진짜 안 나간다고, 전세 안고 매수 갭 투기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가지 문제로 매매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안 나간다. 빨리 팔렸으면. 근무지 변경돼서 집을 부동산으로 내놨는데 한 달이 되었는데 안 나간다. 네 군데 내놨고 간간히 보러 오는데 깜깜무소식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물론 여기는 뭐 서울이 아니고 지방이라 그렇겠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거래량 보면 서울도 마찬가지다. 매물 부족이라서 집값은 계속 오른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팔리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매도자는 어느 정도 있고 매수자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거래량이 나타나게 되죠. 거래량이 적다면 지금 매수자가 없단 소리죠. 맨날 거래량 줄어들 때마다 매물잔금 계속 그난리 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 되면 거래량이 늘어나고 불황이 되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매도자는 항상 어느 정도 있고 그 중에서 매수자로 인해서 거래량이 결정된다. 대부분이 이랬었죠. 매물잔금이라서 거래량이 줄었다 라고 하지만, 거래량이 줄었을 때야말로 상승폭이 꺾이고 점점 더 하락세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9.13 때도 그랬고 12.16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안산 급매출현 1위다. 그리고 호가 뚝 떨어지고 있고 법인과 다주택자 매물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오늘도 기사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여기 30대 패닉바잉이 있다. 자꾸 유도하려고 하고 있죠. 왜? 급매물이 나왔는데 사면은 거기서 하락세가 멈추게 되는 거고, 사지 않으면은 급하니까 점점 더 급매가 심해진다. 보통은 이렇게 되죠. 특히 안산 같은 경우는 갭투기도 많았고 법인도 많았다. 이런데 지금 당장 살 필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되니까 지표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상 거래 안 되고 0 된 다음에 연말까지 가보면은 그때쯤 한 뭐 여기쯤 하락했다면은 지금 거래 안 되면은 훨씬 더 밑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지표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법인이 많이 들어갔고 다주택자들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부동산 부추기는 전문가들 집값 안 떨어질 것이다. 기업들이랑 부자들은 현금 보유하고 있는데 맨날 유동성 풍부하다, 남발하고 있고 매수 심리가 있어서 뭐, 그리고 공급 부족 이야기하고 맨날 이런 오른다는 핑계 대면서 공중파 방송 같은 데서 거기서는 자기 얼굴 까고 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면은 굉장히 신뢰도를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최대한 그럴듯한 핑계를 가장 많이 댔던 것이 뭐예요? 보유세 올려야 떨어질 것이다. 파리 대책 때 왜 올랐느냐? 2017년에 임대사업자 풀어주고 파리 대책 때 보유세 강화하는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똘똘한 채로 몰리고 집값이 폭등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와서 가장 잘못된 정책은? 이라고 이야기하면 710 정책 이야기예요. 부동산 그 언론에서 나오는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 중에서 10명 중에 8명 정도 뿐만이 아니라 그 8명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들이 한 번 나올 정도면은 그런 사람들은 한 10번 나오죠. TV나 방송, 뉴스 기사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710 정책이 제일 잘못됐대요. 왜? 그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야 돈을 많이 벌어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가장 잘못된 정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710 정책, 617 정책, 분양가 상한제. 이거 3개 얘기했죠. 이번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러면서 이 3개를 꼽는 이유는 뭐다? 이 3개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안산 같은 경우는 벌써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면서 지금 법인 아파트들 쏟아지고 있다. 법인은 왜 급해졌다? 6.17 대책으로 인해서 보유세 최고 세율까지 올렸고 법인 6억 공제 없앴죠. 그 다음에 710 대책에서 최고 세율을 다주택 같은 경우 6%까지 올려버렸다. 여기다가 추가로 뭐 있어요? 올해까지 팔지 못하면 내년부터 법인 한정돼서 양도세가 10%포인트 상승한다. 여기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올해 빨리 팔려고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5억에 사서 7억에 판다 이랬을 때 만약 내년 돼서 7억 2천까지 오르더라도 10%포인트면 얼마예요? 2억 2천 오른 거에서 10% 더 내는 거니까 2,200만원 올라가죠. 그러면은 2천 더 벌었는데 세금이 2,200이 늘어난다. 그러면 내년에 팔면 더 손해죠.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더 저렴하게 팔더라도 올해 내로 팔려고 한다. 그러면은 올해 내로 다 못 팔면은 내년에는 금매물 싹 들어가고 다시 오르겠네요. 왜 팔려고 하는 거예요? 보유세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내년에 수익이 더 줄어들더라도, 자기들 입장에선 양도 차익이 더 줄어들더라도, 세금 더 내고 더 줄어들더라도 보유세 내기 전에 빨리 파는 게 좋죠. 내년이야말로 올해보다 더 심각한 패닉셀링이 올 것이다. 올해 연말까지도 점점 더 패닉셀링은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면 법인 매물이 저렇게 많이 나오는데 다 사주느냐? 아니죠. 경기도에서 여태까지 올해만 해도 법인을 굉장히 많이 샀는데 지금 그 중에서 5분의 1도 안 팔렸다. 그렇다면은 올해 산 것만 그 정도고 작년, 재작년 그 전부터 법인으로
샀던 사람들이 있겠죠. 진짜 이제 와서 9.13 이후 돼서야 임대사업자로 못 빠져나가니까 그때부터 법인을 막 밀어붙이기 시작했는데, 그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은 미리 법인으로 돌려서 사고 있었죠. 예전에 뭐 PD수첩이나 이런 데 보면 연예인들이 1인 법인이나 뭐 가족 법인 세워가지고 부동산으로 엄청 남겨먹는 짓거리 많이 했었잖아요. 정보 빠른 인간들은 미리 하고 있었다. 그 매물들까지도 올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다. 사연 있는 금매래요. 보면 뭐예요? 결국에 법인 금매물이다. 정책에 따라서 금매물이 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이거 사연 있는 금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금매는 몇 개 없을 것이다. 심리를 만들어주기 위함인데, 이런 사연을 가진 사람들은 세고 세죠.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것이죠. 자, 보면 어때요? 지금 뭐 반포자이 얘기 많이 나왔는데, 지금 리센츠 누군가가 여기는 지인 거래일 것이다. 가격 떨어진 것은. 막 이러면서 가격 오른 것은 정당한 거래다 라고 자꾸 유도하던 인간이 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뭐예요? 지금 금매 나오고 있다. 떨어진 데 뭐 3억 떨어지고 1억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억대로 떨어진다. 수억 원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사정이 있는 매물들, 보유세, 양도세 때문에 빨리 팔아야 되는 사정. 특히 저희가 밝혀낸 22억 굉장히 고가 거래된 리센츠,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법인으로 넘긴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인 소유로. 그런데 이거 괜한 짓거리 한 거죠. 실질적으로 양도세 털어내고 시세 좀 올려보려고 했는데 큰 실패하신 거죠. 가격 떨어지는 서울 아파트 늘고 있다. 계속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똘똘한 채 얘기 나올 정도면 6.17 이후 똘똘한 채 이야기 나왔는데, 8.2 대책 이후 똘똘한 채 얘기 나왔을 때 상승폭 가속화됐었죠. 그러면서 9.13 나오기 전까지 상승폭이 쭉 계속 늘어나다가 너무 높아졌다 싶을 때부터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얘기 나올 때에도 상승폭은 폭증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얼마 안 돼서 상승폭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무슨 똘똘한 채로 사람들이 몰리느냐? 개소리였죠. 똘똘한 채로 사람들이 몰린다고 이야기해놓고서 그때 2017년에 똘똘한 채 샀던 인간들이 털고 나오는 거죠. 지금 시기에. 거래량 앞으로 한 34, 5일 정도 더 지켜봐야 되지만, 7월도 한 4, 5일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되지만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죠. 서울, 경기, 인천. 저번 달에 대부분 한 3분의 2 토막 정도 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측정된 거는 경기 같은 경우 한 5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 안 돼도 3분의 1까지는 토막이 날 것이다. 6월에 비해서. 이 정도는 예측되는 상황이죠. 인천은 예외. 6월에 엄청나게 풍선 효과 몰렸다고 이야기한 것 치고는 생각보다 거래량 그렇게 많지 않았다. 사줄 수요가 없죠. 사줄 수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투기 수요고, 두 번째는 실수요다. 투기 수요들의 대부분은 갭투기 다주택자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 2주택부터 8%, 3주택부터 12%죠. 법인, 증여 12%다. 사줄 수 있겠어요? 12%의 취득세가 만만한 게 아니죠. 상가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수익률이 한 5% 나오면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그런데 취득세가 12% 됐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수익을 내려면 12% 이상 올라야 되는 거죠. 12% 이상 올라야만 수익이 나는데 취득세만 내냐? 취득세만 12%죠. 여기다가 대출 받았으면 이자 나가는 거고, 거기다 보유세 들어가죠. 법인 같은 경우 최대 6%까지 들어가죠. 이런 것까지 내고 추후에 올랐다 치더라도 양도세까지 하고서 그 몇 년 동안의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 지들이 이익 보려면 플러스 추가 수익이 있어야 되죠. 법인 다주택의 경우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취득세 12%죠. 여기다가 보유세 연 6%씩 하죠. 한 2년 뒤에 판다고 해봅시다. 24% 이상 올라야 돼요. 10억짜리면 2억 4천 이상 올라야 된다. 2년 동안. 굉장히 쉽죠? 2억 4천 오르기. 지금 대출 다 막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그랬죠? 입주권 포함된다고 그랬죠?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팔리죠. 내가 빨리 금매를 내놓고 싶은데 금매도 못 내놓게 만든다. 누가? 집값 담합하는 쓰레기들. 예를 들어서 5억에 샀어요. 한 10억까지 올랐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법인으로 사가지고 큰일 났어. 지금 빨리 팔아야 돼요. 그래서 8억에 내놓고 싶어요. 빨리. 그래도 한 3억은 남는 거니까. 여기 양도세 떼고 나면 한 1억 5천 정도 남겠죠? 빨리 이렇게 팔고 싶은데 8억에 내놨어? 다 같이 뭉쳐서 허위 매물 신고하죠. 그리고서 네이버에 보면 다 10억씩만 떠 있어요. 10억, 10억. 막상 이렇게 담합하는 인간들, 지들은 막상 거래할 때 싸게 팔고 빠지죠. 그런데 정말 금매로 내놓고 싶은 사람들은 못 내놓게 막는다. 그러니까 더 죽겠죠. 이 가격에 사는 사람은 없고, 이 가격에 내놓고 싶은데 자꾸 허위 매물이라고 날려버리고. KB 데이터 같은데도 이번 달에 더 올랐다. 8월에 7월보다 상승폭이 크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뭐예요? 그거 다? 호가 낮은 것들 싹 다 허위 매물 신고하고
이번에 미끼 매물 같은 경우도 싹 들어가면서 호가만 올라가니까 그렇게 나타난 거죠. 거래량 개뿔도 없는데 어떻게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다 호가 담합이죠. 이번에도 허위 매물 중개소들이 못 내놓게 하니까 굉장히 그 호가 낮은 것들만 사라질 줄 아나 본데 이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8억짜리 물건을 팔고 싶어요. 근데 8억이 비싸다고 느껴지면은 사람들이 안 사겠죠. 그러니까 8억 5천짜리 허위 매물을 한 3개 정도 올려놓는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8억이 싸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 산다. 그러기 위해서 호가 높여서 내놓는 경우도 많죠. 부동산에서. 어디서 무조건 호가 낮은 것만 없어질 거라고 구라치고 있어요. 저는 내부 고발자이기 때문에 웬만한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어떤 수법들 쓰는지. 얼마 이하 팔지 마세요. 중개소 아예 이용 못하게 하고 여기 막 문 닫게 계속 신고하고 얼마 이하로 내놓으면 막 그 사람들 왕따시키고 네이버 부동산에 거래 완료가 떴어요. 그 가격에 거래가 될 수가 없는데 거래 완료가 계속 떠 있더라. 근데 막상 실거래가에는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이 거래 완료 안 올라오죠. 팔고 싶어도 못 판다. 금매로. 지금 이딴 규제에도 신고가 경신이라고 하는데 떨어진 게 쉽지 않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근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매물들이 소진됐는데 신고가 경신한대요. 금매물이 소진됐기 때문에 신고가 경신이에요? 금매물은 저렴한 게 금매물 아니에요? 아니죠. 신고가 기록하는 데만. 대부분 어떤 곳이 많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신고가 경신 많이 나왔다고 그랬죠. 여기는 정말 매물이 없죠. 왜 매물이 없어요? 대부분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들이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투기로 샀으니까 대부분 갭투기 매물밖에 없었는데 갭투기 거래 안 되죠. 내가 샀을 때 빈집이 되는 실거주 할 수 있는 거래만 되는데 이런 매물이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서든 구해야 되는 사람들의 경우 비싸게 사는 거지. 사실상 여기는 투기 금지된 상황이죠. 신고가 경신되는 거 그 외에 나머지 신고가 경신되는 아파트들만 찝어서 하고 있잖아요. 얘기하는데 재건축 떨어지고 대장주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신고가 경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신고가 경신 이러면서 작년에 신고가 찍었던 거는 얘기도 안 하죠. 작년보다 떨어졌는데도 신고가 경신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기사들도 많다는 거죠. 조장하고 있는 건데 거래량 보면 이제 안 된다는 거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영끌 막죠. 신용대출 빗장 건다. 대법 같은 데서 집값 80%까지. 지금도 유튜브에서 광고 뜨고 있어요. 커피, 톡 이런 데 보면은 여기 밑에 이렇게 광고 나오잖아요. 여기도 광고 뜨고 있다. LTV 40% 하면서 대란 펀딩 뭐 이런 데서 여기는 80%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하고 있다. 사실상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데 대부업체 이따위로 받고 있다. 다 때려잡아야 되죠. 조사해가지고 맞춰라 하면은 많이 무너지겠죠. 종부세만 1억인데 지금 매도가 막혔다. 결국에 급한 건 뭐다? 매도인이죠. 매수인은 가만히 있으면 나가는 돈 없어요. 뭐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 같다? 손해본다고 합시다. 종부세 1억 내는 것만큼 손해봐요? 누가 더 손해 많이 본다? 당연히 매도인. 집값은 무조건 우상향한다.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그 우상향은 여기까지 간 게였는데 지금 여기까지 올랐다. 그리고 수요 줄어들면서 집값은 하락세로 바뀌게 될 건데 얘는 더 큰 폭락 오겠죠.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 아직도 그런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걸러 듣고서 인구 감소 때문에 하락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당장 하락하는 건 아니지 않냐. 막 이딴 댓글 달고 있어요. 제가 언제 인구 감소 때문에 하락한다고 그랬어요? 인구 감소 때문에 장기적 우상향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하락하는 건 뭐 때문이다? 지금 정책이랑 경제 위기 때문이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도 지들이 왜곡해서 듣는데 어쩌겠어요. 매일같이 영상 올리면서 매일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루 2번씩 올리면서 그런데도 자기네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다. 결론 지금은 집 좀 제발 사달라고 하더라도 안 산다. 현실인 거죠. 다만 아직까지도 언론에 낚이는 영끌 수요들만이 조금씩 피해보고 있을 뿐이다. 아직도 패닉바잉 이야기하고 있지만 6, 7월 거래로 신고된 신고일 기준으로 7월 거래량 늘었다고 뻥치고 있을 뿐이다. 8월 거래량 조만간 나와봐라. 똑같은 얘기 할 수 있는지.